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청송의 외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묵묵히 손님들의 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났습니다. 강석일 주차 담당관은 오늘도 변함없이 고객들의 차량을 정성스럽게 주차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등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지만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20해 넘게 공장을 운영했던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장인의 꼼꼼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송의 주방에서는 오너 셰프 강민우가 요리의 마무리 손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그는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셰프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요리는 국내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민우는 요리를 마무리하며 잠시 주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고집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일이 좋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내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석일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80년대 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90년대 중반까지 승승장구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부도를 내면서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고 가족들은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취직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아들 민우의 유학을 지원했습니다. 민우는 프랑스 유학 시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식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귀국 후 청송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우의 독창적인 요리와 경영 철학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3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5년 만에 2스타를 획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한편 청송의 성공 이면에는 늘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강석일은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접 청송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민우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강석일은 주차 담당관으로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레스토랑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그녀의 하루는 늘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최근 찾아온 새로운 변화는 바로 강민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아가 담당하던 광고 촬영이 청송에서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겸손한 성품을 지닌 민우는 서연아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3개월째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서로의 가족을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연아는 그것이 단순히 바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생일이었고 서연아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비했고 직접 청송을 찾아가 민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송 레스토랑 앞에서 서연아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고가의 화이트 컬러 포르쉐 카이엔은 은은한 가로등 빛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제작 명품 시계였습니다. 민우의 취향을 고려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골랐고 가격도 그에 걸맞게 2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서연아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자 그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민우가 가족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터라 서연아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이 청송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노년의 주차 요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석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따라 유독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주차 요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듯한 낡은 구두, 약간 헐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제복, 그리고 주름진 얼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차를 맡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서연아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와 첫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강석일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최신형이시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 요원의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레스토랑 오너와 약속이 있는데 혹시 차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건가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석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했던 그였지만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차 키를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조심히 다뤄주세요.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일은 묵묵히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레스토랑 내부 CCTV를 통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주방의 모든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당황,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자책했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주차 요원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 그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선택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상류층 출신인 서연아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연아는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방금 전 주차 요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연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민우가 보여준 겸손함과 따뜻함의 근원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아들과 서연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멸감보다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또한 서연아를 향한 실망감 속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윽고 레스토랑 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서연아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이 눈물로 흐려졌고,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고급 원피스가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죄의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광경에 강석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아는 완강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 그 후의 고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신 아버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미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손녀인 서연아가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되면 달라질까봐, 혹은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할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이제야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몇몇은 이 광경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레스토랑 2층의 프라이빗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압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아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그 상자는 이제 무언의 증거물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자신의 언행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평소의 그녀였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타인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창가에 서서 묵묵히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희망, IMF 시기의 쓰라린 좌절, 그리고 그 후의 재기를 위한 노력들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차 요원이라는 현재의 직업 역시 그에게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늘 그랬듯 곧게 펴져 있었고 주름진 손은 등 뒤에서 단정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민우는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청송의 성공은 결코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서연아는 이제야 민우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음식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정성.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강석일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포용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실수와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서 그는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IMF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을 지켜낸 힘이었고 민우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닌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결과만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이제 서서히 이해와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기치 않은 만남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고 청송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빗 룸에서는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이야기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청송의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가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매주 일요일마다 요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한식 요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서연아의 요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이자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우는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여전히 청송의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주차 요원이 아닌 청송의 얼굴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타고 다니던 화이트 포르쉐는 이제 그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청송에 나와 요리를 배웠고 때로는 주차장에서 아버님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차를 도우며 만나는 손님들의 표정,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 이전의 그녀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성과 중심적이던 태도는 더욱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청송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리더십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처음에 서연아를 경계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남편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반찬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송의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의 여자친구라고 어려워했지만 그녀가 주말마다 수습 주방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아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준비한 가족 식사가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아직은 서툴고 완벽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석일은 오랜만에 집밥의 맛이 난다며 연신 맛있게 먹었고 민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석일은 서연아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민우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였습니다. 금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그 반지를 받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청송은 이제 단순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최고급 한식이 만들어졌고 홀에서는 변함없이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강석일은 늘 그랬듯이 주차장을 점검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주차장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청송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아래에서 민우와 서연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석일은 주차장 한켠에 서서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의 가슴 속에도 작은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향한 자부심, 며느리가 될 서연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명예도, 부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